자, 윤석열 정부가 벼랑 끝으로 이 내몰린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2년 내에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특례보금 자리론 4%보다 낮은 연 1에서 3%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다만 이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죠.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윤석열이 지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 부부 합산 기준을 1억 3천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반영해서 보다 더 본격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말하는 걸 보니까 둘째 낳고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도 지금의 정책대출 상품을 보면 소득 요건과 같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용을 할 수 없으니 기준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또는 아예 없애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결국 이 정책, 사실상 저출산 명목으로 내건 집값 떠받치기 정책,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금의 민생 위기 속에서 더 대출받아서 빚쟁이가 되라, 이렇게 내모는 것에 밖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종되어 있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기조,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몇 차례 전달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10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자녀를 키우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다. 그리고 둘째,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산다. 근데 그런 외국인들의 생각, 우리도 동감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개혁의 실마리가 가장 풀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강조를 해왔었는데, 우리나라 교육, 특히 공교육 시스템, 과열된 입시 경쟁이 학생들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면서 기능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가지고 학생들 어떻게 내몰았습니까? 단순한 이 경제의 한 바퀴로만 전락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일제강점기 교육의 목표가 한국 식민화의 양성이라는 참담한 암흑의 시기를 거쳤고, 그리고 해방 이후의 교육은 독재정권 하에 산업전사 육성이었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교육 목표도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말 그대로 자본의 소모품으로 취급해왔던,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2017년에 한국개발원이 한미일 중국까지 해가지고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돌려보니까 81%가 특히 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이 고등학교, 여기는 전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경쟁의 전장 속에서 얻게 된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고 있는 정말 생존자가 되어버린 게 자금의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저출산 대책은 대출 지원이라든가 금전적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이 더 많은 지원을 해왔던 여러 해외 선진 국가들의 출산율 향상 실패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 심화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육아자금과 육아시간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이를 통한 여유가 생기더라도 나도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으로 교육과 육아에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이 악순환되는 고리가 계속 유지되어 온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를테면 계급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실상 경쟁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이유가 이런 데서 출발된다라는 평가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용 지원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다고 해서 교육 하나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 하나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저에게 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낳기 고민이 되는 시기에 둘을 낳아야 고작 대출 지원 요건을 풀어주겠다라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장 근본의 경쟁 구도를 바꿔서 아이들이 전장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뭐 예를 들면 여러 어떤 인프라 문제, 뭐 소아과 오픈런 문제라든가 연금 건보를 뒷세대에다가 떠넘기는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로 인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애를 낳는 게 아이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그 부분들, 이에 대한 이해와 대안 모색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방면의 노력과 대안이 함께 뒤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정말 중요한 본질은 뒷전이고 그저 집값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국민의 고충도 제대로 알 리 없는 대통령이 탁상 공론도 아니라 술상 공론으로 해왔던 생각 없는 정책 던지기가 이번에도 반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저출산 해결에 대해서는 저는 저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에서 또 역시나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